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인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겪은 일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꽤 있는 편이라 복지도 괜찮고 급여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 회사에 입사해서 10년 넘게 다녔거든요. 저희 친정은 서울에서 제약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창업하셔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렇다고 재벌이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죠. 저는 5년 전 남편 신민혁과 결혼했습니다. 민혁 씨는 당시 30살이었고 저는 28이었어요. 우리는 대학 동문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서영 씨, 저도 제약 쪽 일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저는 의료기기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영 씨 회사랑 업계가 비슷하네요. 나중에 업계 이야기라도 한번 나눠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연애로 이어졌고 2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민혁 씨의 성실함이 참 좋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항상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제 말을 경청해주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세우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결혼 전 양가 상견례를 했을 때 시댁분들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범한 전업주부셨고 시아버지는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이었어요. 시댁은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셨는데 딱 봐도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사돈어른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변변찮은 집안이라 이렇게 훌륭한 댁 따님을 며느리로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민혁이가 좀 모자란 구석이 있어도 서영 씨가 잘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숙인 신민준을 처음 봤을 때는 좀 의외였어요. 당시 민준 씨는 37살로 남편보다 2살 위였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직장도 다니지 않고 계셨고요. 나중에 민혁 씨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형은 원래 대기업 다녔었는데 몇 년 전에 그만두고 나왔어. 그때부터 이것저것 사업 구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은 안 했대. 뭐 형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남의 집 형제 사정까지 제가 뭐라 할 일은 아니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기로 했어요. 전세금은 2억 정도 필요했는데 저희 둘은 모은 돈이 1억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친정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영아, 이 돈은 네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야. 아빠가 딸 결혼시키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다만 이 돈으로 장만한 집은 네 명의로 해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네 재산은 네가 지켜야 해. 아버지의 조언대로 전세 계약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민혁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집안일도 같이 분담했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결혼 1년 차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처음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 씨가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회사 일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형 얘기야. 형이 친구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빚을 좀 졌대.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서영아, 미안한데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업이요? 민준 씨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빚은 얼마나 졌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했나 봐. 친구랑 같이 물건을 떼어다가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렸대. 재고도 많이 남았고 빚은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 어머니가 나한테 절반이라도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민준 씨가 사업을 한다는 걸 여보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2천만 원 중에 절반이면 1천만 원이잖아요. 그건 정말 큰 돈이에요. 저희가 2년 가까이 모은 돈이라고요. 나도 자세히는 몰랐어. 형이 취업 준비하면서 친구랑 같이 용돈벌이로 시작한 건데 그게 이렇게 된 거래. 어머니가 전화로 우시면서 부탁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형이 지금 나이도 있고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 저는 난감했습니다. 물론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1천만 원은 저희한테도 큰 돈이었거든요. 여보, 제 말 들어봐요. 저도 형님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1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에요. 우리도 아이 계획도 있고 나중에 내 집 마련도 해야 하잖아요. 이 돈을 지금 써버리면 우리 계획이 다 틀어져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어떡해. 형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형이잖아. 동생이 형 못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어? 저는 결국 민혁 씨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어요. 알겠어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그리고 민준 씨한테 차용증을 꼭 받아요. 나중에 취직하면 꼭 갚는다고 했으니까 문서로 남겨야 해요. 알았어. 고마워, 소영아. 내가 형한테 잘 얘기할게. 그렇게 저희는 1천만 원을 시숙에게 빌려줬습니다. 민준 씨는 동생 미안하다, 형이 꼭 갚을게 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그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갚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는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취업은 잘 안 되는 모양이었고 돈을 갚는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민준 씨가 또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제대로 차리겠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민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혁아, 우리 민준이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했어.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받고 제대로 준비했대.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대. 동생이 형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저번에 1천만 원 빌려준 거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것도 언제 갚을지 모르는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요? 에이, 그건 민준이가 이번 사업 잘 되면 다 갚는다고 했잖아. 이번에 성공하면 너희한테도 다 돌려줄 수 있어. 형제끼리 그렇게 따지면서 살면 어떡하니? 저는 옆에서 듣다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 서영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 계획도 있고 내 집 마련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빌려드린 1천만 원도 아직 못 받았는데 또 돈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아니, 며느리가 시숙 하나 못 챙겨줘? 니네 친정은 돈도 많다면서 회사도 하고 그러잖아. 좀 도와달라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친정이 돈이 많다니요? 어머니, 저희 친정이 회사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친정돈은 친정돈이고 저희 살림은 저희 살림이에요. 저희도 빠듯하게 살고 있어서 정말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참 야박하네. 알았어. 그럼 할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혁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머니 기분 상하셨을 텐데. 여보, 어머니 기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림도 중요해요. 저번에 1,000만 원 빌려드린 것도 아직 못 받았는데 또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민혁 씨는 가족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 거냐고 했고 저는 무조건 퍼주는 게 가족이 아니다라고 맞섰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면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았고 말투도 차갑게 변했어요. 서영이 나는 좋겠다. 친정에서 회사도 하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우리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말이야.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만 시어머니시니까 참았습니다. 민혁 씨에게 얘기해도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도 했고 민혁 씨도 나름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조금씩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었고 조합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되어 분양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4년 차 저희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합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확보했습니다. 입주까지는 2년 정도 남아있었지만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민혁 씨가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서영아, 우리 형 일 때문에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형이 사업 망했대. 빚이 엄청 많이 생겼어. 빚이요? 얼마나요? 4억이래. 거래처 물품 대금도 못 갚고 사업 동업자한테 빌린 돈도 있고 카드론이랑 대출도 많대. 어머니가 완전히 패닉 상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4억이라니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4억이요?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빚이 4억이나 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잘 된다고 착각해서 물량을 엄청 늘렸나 봐. 중국에서 물건 대량으로 들여오고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뽑았대. 근데 재고가 안 팔리면서 다 망한 거지. 거래처 돈도 못 갚고 직원 월급도 밀렸고 완전히 엉망이 됐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번에 1,000만 원 빌려줄 때도 다시는 사업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셔. 동생이 형 이렇게 어려울 때 동생이 나서야 한다고. 형이 나이도 있고 이번에 제대로 망하면 정말 인생 끝장난다고. 잠깐만요. 설마 그 4억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4억을 구해요? 그게 어머니가 서영이 친정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 친정에서 회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제대로 된 소리 하는 거예요? 친정에서 4억을 어떻게 구해요? 아버지 회사가 재벌 기업인 줄 아세요? 4억이면 우리 회사 1년 매출의 상당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준 씨는 당신 형이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4억을 떠넘기는 게 말이 돼요?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떡해. 형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형이 나이도 이제 40 가까운데 이번에 망하면 정말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그날 밤 저희는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민혁 씨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서영아, 나 어머니야. 우리 민준이 일 때문에 전화했어. 너도 어제 민혁이한테 들었지? 이번 일이 정말 큰일이야. 민준이가 채권자들한테 협박도 받고 있고 어제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었어. 우리 큰아들이 이러다 정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제가 민준 씨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4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구해요? 그러니까 너희 친정에서 좀 도와달라는 거 아니냐. 사돈 어른들 회사하시잖아.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한 식구인데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나중에 민준이 다시 일어서면 다 갚는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4억이 그 정도라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친정회사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 돈은 회사 돈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돈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해요. 야, 윤서영, 너 지금 시숙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나올 거야? 너 친정이 부자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야? 갑자기 반말에 고함을 지르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민준 씨 걱정은 되지만 4억은 정말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불가능?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민준이는 정말 끝장나는 거야. 그럼 좋아? 네 시숙이 망하는 걸 보고 싶어?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서영이야. 사실은 시댁에서 좀 곤란한 부탁을 해서. 저는 어머니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서영아, 그건 절대 안 돼. 4억은 우리 회사로서도 엄청난 돈이야. 그리고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건 시숙분이 사업 실패로 진 빚이잖아. 그걸 왜 우리가 갚아줘야 하는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시고. 서영아, 엄마가 너한테 확실하게 말해줄게. 우리는 그 빚을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도와줘서도 안 돼. 알겠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혁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영아, 오늘 어머니가 너한테 전화했다며?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가 너무 차갑게 대했다고 하시던데. 여보, 나 차갑게 대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4억을 친정에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말투라도 좀 부드럽게 하지. 그리고 서영아, 정말 방법이 없을까? 네가 친정에 진심으로 부탁하면. 지금 중요한 게 말투예요? 그리고 나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형은 어떻게 하고? 민준 씨는 스스로 해결해야죠. 개인 회생이든 파산이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우리가 떠안을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민혁 씨는 제가 냉정하다고 했고 저는 민혁 씨가 현실을 모른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와 문자 공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고 문자도 계속 왔어요. 서영아, 어머니 말 좀 들어봐라. 우리 민준이 정말 위험해. 제발 도와줘. 네 친정에 한 번만 부탁해봐라. 너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망하면 어떡할 거야? 심지어 제 회사 근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서영아, 어머니 좀 봐라.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줘. 네 친정에 한 번만 부탁해봐. 큰아들이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동생네가 나서야지. 주변에 회사 동료들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쳐다봤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요. 저는 시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4억은 정말 큰 돈이에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민준 씨의 사업 빚을 저희가 갚아줄 이유가 없어요. 민준 씨가 형이시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동생이 형 하나 못 챙겨줘? 너희 친정이 부자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야? 어머니, 저희 친정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회사 운영하는 평범한 집이에요. 그럼 민준이는 어떡하라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면 책임질 거야?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혁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어머니가 너 회사 앞에서 기다렸는데 너무 차갑게 대했다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가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주변에 회사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민준 씨는 당신 형이에요. 형이 동생한테 4억을 떠넘기는 게 말이 돼요? 그래도 형이 이렇게 어려울 때 동생이 도와줘야지. 서영아, 우리 정말 방법이 없을까? 안 된다니까요? 몇 번의 말에 알아들어요? 친정에서는 절대 안 된대요. 저희는 그날도 밤새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매일 싸웠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아빠,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시댁에서 계속 4억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남편도 계속 친정에 부탁해보라고 하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우리는 그 돈을 줄 수 없어. 그리고 줘서도 안 돼. 그건 시숙분의 책임이야. 형이 동생한테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이건 네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네 남편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시댁 편만 들면서 너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날 친정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니 민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서영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어머니는 매일 우시고 형은 위험한 상황이고 너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서영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네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이혼하자.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친정에 4억을 부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 그래, 이혼.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우시고 형은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고 있고 너는 친정만 믿고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시하잖아. 형이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제대로 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시댁을 무시했다고? 민준 씨는 당신 형이에요. 형이 동생한테 4억을 떠넘기는 게 정상이에요? 형이면 동생 인생까지 망쳐도 되는 거예요? 형이 동생 인생을 망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형이 죽게 생겼다고. 가족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시어머니 재산은요? 시댁에 집도 있으시잖아요. 그걸 팔아서 민준 씨 도와주면 되잖아요. 왜 우리 친정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그건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집이잖아. 네, 바로 그거예요. 시댁 재산은 지키려고 하면서 왜 우리 친정 재산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당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는다? 좋아요. 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이혼하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합시다. 뭐? 너 지금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에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나도 동의해요. 내일 당장 변호사 알아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 근처 법무법인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서영 씨,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현재 거주하시는 집의 전세 계약은 누구 명의인가요? 제 명의예요. 전세금 2억 중 1억은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과 친정 도움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1억은 결혼 후에 함께 모은 건데 대부분 제 명의 통장에서 저축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결혼 전 재산 1억은 서영 씨 고유 재산이니까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숙분께 빌려준 1,000만 원, 차용증은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협박하신 내용이나 남편분이 이혼을 언급하신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나요? 시어머니가 보내신 문자 메시지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카톡으로 대화한 것도 있고요. 서영 씨,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의 문자와 전화 내용, 남편과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보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대화할 때는 가능한 한 기록을 남기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세금은 대부분 서영 씨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먼저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각오가 섰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민혁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아, 어제 내가 한 말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무슨 얘기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고 나도 동의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더 해요? 서영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가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당신 아직도 그 얘기예요? 나 오늘 변호사 상담 받고 왔어요. 이혼 준비 시작할 거예요. 뭐? 변호사? 서영아,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당연하죠.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며느리 집에 오는 게 이상한 일이냐? 나 오늘 서영이 너랑 제대로 얘기하려고 올라왔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영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네 친정 어른들한테 우리 민준이 좀 도와달라고 해라. 4억이 어려우면 2억이라도, 1억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봐. 큰아들이 죽게 생겼단 말이야. 동생이 형 하나 못 챙겨줘?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저희 친정에서는 절대로 단 1원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민혁 씨 형이에요. 형이 동생한테 4억을 떠넘기는 게 말이 돼요? 야, 윤서영,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어머니야말로 지금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시고 매일같이 전화하시고 이제는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게 협박이야? 나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야. 우리 민준이가 정말 위험하단 말이야. 그건 민준 씨가 감당하셔야 할 일이에요. 제가 저희 친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준 씨는 형이에요.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이혼당한다. 우리 민혁이가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했어요. 이혼하기로요. 뭐? 너 정말 이혼할 거야? 너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건데?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직장도 있고 이 집도 제 명이고 제 앞으로 된 재산도 있어요. 오히려 민혁 씨가 걱정되는데요. 뭐? 이 집이 네 명이라고? 네. 이 집 전세 계약은 제 명이에요. 전세금도 제가 모은 돈이랑 친정도움으로 마련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민혁 씨가 나가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결혼할 때 서영이가 친정에서 도움을 주셔서 서영이 명의로 한 거예요. 뭐? 너 그럼 이혼하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야? 야, 윤서영, 너 우리 민혁이를 거리에 내쫓을 거야? 제가 내쫓는 게 아니라 민혁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 집이니까 당연히 민혁 씨가 나가셔야죠. 이런 나쁜 년이!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거예요.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시고 협박 문자 보내시고 이제는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소리 지르시고 이게 시어머니가 할 일이에요? 나 지금 우리 큰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어머니 재산 있으시잖아요. 집도 있으시고. 그걸 팔아서 민준 씨 도와주세요. 왜 저희 친정 돈을 쓰려고 하세요? 우리 집은 나중에 민혁이 줄 집인데 어떻게 팔아? 네,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재산 지키시려고 하면서 왜 저희 친정 재산은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나 이제 어떡하냐. 우리 민준이 어떡하고. 옆에서 보던 민혁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뭐라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혁 씨,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서영아,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저도 힘들어요. 제발 가주세요. 결국 민혁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민혁 씨와의 카톡 대화, 모든 걸 캡처하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 씨, 어젯밤에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 있어요. 시어머니의 협박성 문자와 남편의 이혼 협박,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조정 신청 준비하시죠. 네,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협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특히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괴롭힌 건 업무 방해로도 볼 수 있고요. 다만 시어머니니까 최대한 선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서영 씨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이혼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요. 시어머니 일은 나중에 더 심해지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위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민혁 씨에게도 발송되었어요. 그날 저녁 민혁 씨가 집에 들어오더니 제 앞에 조정 신청서를 탁 던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진짜 이혼 조정 신청했어? 너 정말 미쳤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내가 동의한 거예요. 나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진짜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었다고. 화가 나서 한 말이면 이혼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랑 같이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요. 서영아, 제발 이것 좀 취하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그리고 조정 신청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뭐? 위자료? 서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당연하죠. 당신이 제게 한 일 생각하면 3천만 원도 적은 거예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녹음 앱을 켜고 전화를 받았어요. 윤서영, 너 진짜 이혼 조정 신청했다며? 우리 민혁이한테 위자료까지 달라고 했다고? 어머니, 제가 왜 위자료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혁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협박했고 저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어요. 무슨 정신적 피해? 내가 너한테 뭐 어쨌는데? 어머니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고 협박 문자도 보내셨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소리 지르셨잖아요. 그리고 민혁 씨는 친정에서 4억을 안 빌려오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고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녹음? 야, 또 이런 나쁜 년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변호사님께 전송했어요. 며칠 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가니 민혁 씨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없었어요. 조정실에 들어가니 조정위원님이 양쪽 얘기를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숙의 4억비 때문에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기 카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신민혁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건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그랬던 거예요. 형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이혼을 협박하며 친정 재산을 요구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숙부는 신민혁 씨보다 연상이시고 형이시잖아요. 형이 동생에게 4억의 빚을 떠넘기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 아파트 전세금 2억 중 1억은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과 친정 도움으로 마련했고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억도 대부분 제 명의 통장에서 저축한 돈이고요. 게다가 시숙에게 빌려준 1,000만 원도 제 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전액을 제가 가져가길 원합니다. 신민혁 씨,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세금이 서영이 명의인 건 맞는데 그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생활비도 많이 냈잖아요. 조정위원님, 신민혁 씨가 생활비를 부담한 건 맞지만 윤서영 씨도 생활비를 절반 이상 부담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전 재산 1억은 명백히 윤서영 씨 고유 재산이고 시댁에 지원한 1,000만 원까지 고려하면 전세금 전액을 윤서영 씨가 가져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위자료 청구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편의 이혼 협박과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불안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진단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합니다. 3,0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럴 돈이 없어요. 신민혁 씨, 배우자에게 이혼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위자료는 그에 대한 책임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민혁 씨가 계속 금액을 깎아달라고 했지만 조정위원님은 제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결국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전세금 2억 전액 윤서영에게 귀속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신민혁이 윤서영에게 지급하며 시숙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은 신민혁이 회수하여 윤서영에게 지급한다. 단 회수 불가 시 신민혁이 직접 지급한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된다. 민혁 씨는 난감한 얼굴로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조정안을 수락했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민혁 씨가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서영아, 위자료 3,000만 원. 나 정말 그럴 돈 없어. 좀 깎아줄 수 없어? 법원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한 일 생각하면 3,000만 원도 적은 거예요. 기한 내에 꼭 지급하세요. 서영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당신이 끝낸 거예요. 저는 그저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묘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영 씨, 정말 잘 대응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서영아, 고생 많았다. 아빠가 봐도 네가 현명하게 잘 대처했어. 이제는 네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딸 정말 강하게 잘 이겨냈구나.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며칠 후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돈으로 제가 꾸민 집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사하는 날 민혁 씨가 짐을 싸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위자료도 내야 하고 형 빚도 있고. 시어머니 댁으로 가세요. 어머니가 챙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민준 씨 빚은 민준 씨가 해결하셔야 해요. 당신까지 떠안으면 안 돼요. 민준 씨는 형이에요. 형이 동생 인생까지 망치게 두면 안 돼요. 나 정말 후회돼. 그때 네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당신도 이제 각자 길 가요. 원룸으로 이사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에 집중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상사분이 소영 씨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옛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아, 너 전남편 소식 들었어? 결국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시숙은 개인 회생 신청했다던데?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빚 일부를 갚아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뭐 그쪽은 그쪽대로 사는 거겠지. 너 진짜 대단하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하고 재산도 챙기고.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증거 잘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니까 할만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단호하게 대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친정에 4억을 부탁했다면 어땠을까요? 친정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결국 시댁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제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증거를 잘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